두 번째 시간에는 소멸시효 요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시효로 권리가 소멸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권리의 소멸시효 대상 여부, 대상 적격성이죠. 어떤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가. 그리고 자, 권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시효 기산점 문제입니다. 그리고 권리 불행사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돼야 됩니다. 이것이 시효 기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 소멸시효 대상, 대상 적격부터 보통 공부합니다. 증명 책임, 시효 소멸 주장은 권리 멸각 사유라 그러죠. 그래서 이 항변을 이익으로 주장하는 즉 채무자가 증명 책임이 있죠. 나중에 시효 중단 정지 배우면 요거는 누가 또 하겠습니까? 제 항변이죠. 그죠? 시효 소멸 항변하면 거기에 대해서 중단됐다. 제 항변이니까 누가 하겠어요? 그 반대 당사자, 채권자가 증명 책임을 지겠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채권자가 야, 돈 내놔라. 신청 청구를 하겠죠. 그럼 니는 이거 시효 소멸됐다. 그럼 누가 주장 입증합니까? D가 해야 되죠. 그죠? 그래. 그러면 그 시효 기간이 일단 중단됐다. 그건 누가 합니까? B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제한변이니까. 예, 그리고 소멸시효 대상 적격 볼까요? 162점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이게 가장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 그 외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한다. 그러니까 채권은 1항에 나와 있죠. 그다음 소유권은 나와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소유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외의 재산권은 20년입니다. 자, 먼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비재산권, 인격권 이런 거죠. 안 걸리죠. 형성권, 형성권은 원칙 제척기간입니다. 원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소유권 자체는 항구성을 가지죠. 그죠? 그래서 소유권 소멸시효 자체에 걸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이나 그 물건에 수반하는 권리, 물권적 청구권이라 그러죠. 그런 권리, 상린권 이것도 독립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타인이 취득시효로 되면 이제 그 소유권자가 소유권 잃는 것인데 이거는 소멸시효 효과가 아니고 취득시효 효과, 반사적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은 재산권, 점유권, 유치권 어떻습니까? 물건 사실상 점유하는 거죠.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권리 취득하고 지배 상실하면 바로 소멸하니까 이것이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린권이나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소유권에 수반하는 하나의 소유권의 권한 일종의 속성이죠. 그죠? 그래서 독립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담보물권. 피담보 채권이 있는 한은 담보물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담보물 저당권 같은 게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피담보 채권, 저당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만 시효 소멸해버렸다. 그러면 담보물권 부종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담보물권 자체가 소멸해버립니다. 이런 거는 구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원지위 확인 청구. 이건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죠. 지위 확인이라는 것은 고쳐야 되던 어떤 권리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지위를 구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 청구권. 이건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만 내가 사원의 지위에 있다 하는 건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무효 확인 청구권은 소멸시효, 면적 무효 확인 청구권. 그죠? 면적 무효 확인 청구권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지만 실효의 법리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의 없이 퇴직금 수령했다. 이건 면적 무효 확인 청구권이란 결국 지위 확인 청구권이죠. 그죠? 어떤 고용자로서 지위 확인 청구권이니까요. 이 자체가 시효로 소멸되지 않지만은 퇴직금을 아무 이의 없이 받고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이제 실효 법리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무효를 확인하는 의미의 취소. 예를 들면 대학 편입학 등의 자격 무효가 되는 경우 이게 너는 대학 편입학 취소다 할 때 이 취소는요
지속권의 어떤 그게 아니고 무효 확인이거든요. 이거는 따로 시효로 소멸되지 어차피 자체가 무효니까요. 무효라는 지위 자체가 시효로 소멸되지 않고요. 또 이걸 추인할 수도 없다, 그죠? 추인은 전문에 얘기했죠. 자,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법률 행위로 인한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인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로 인한. 물론 이제 소유권이나 말소등기 청구는 그 물권 청구권이 일반적으로 법률 행위로 인해서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 이런 것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다만 매수인이 이미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는 걸 판례입니다. 이 경우 매매 대금을 아직 완납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이 매수인의 사용 수익 상태, 매수인의 사용 수익 상태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등기가 남아있는 매도인의 등기보다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매수인의 사용 수익 상태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수인이 근데 갖고 있다가, 그죠? 잠깐 보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처분하고 또 을에게 다시 병에게 처분했다. 그러나 그 점유까지 이전시켜줬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는 점유는 하고 있지 않지만은 자기의 사용수익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이죠. 그래서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시효 소멸에 걸리지 않습니다. 병의 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되겠죠, 그죠? 간접 점유, 부동산을 매수한 후에 다른 사람이 임대하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 매도인이 매매 대금 채권도 역시 시효가 진행되지 않느냐? 이거는 진행합니다. 결국 그래 되면 이제 매수인만 좋아지는 게 되겠죠. 점유 침탈을 당했다. 매수인이 스스로 권리 행사를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한 것이 아니고요. 지가 권리를 행사한 것이 아니고 뺏겼다. 그러면 점유 상실돼 버립니다. 그래서 점유 상실할 때부터 이전 등기 채권 소멸시효 진행합니다. 근데 이제 점유 해소의소를 해서 이겼을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거는 예외가 물권법에 나옵니다. 자, 취득시효 완성했다는 등기 청구권.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등기 청구권 시효 소멸할 수 없습니다. 계속 점유하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 점유를 남에게 이전한 경우 서로 매도했다 하더라도 등기 청구권 시효 소멸합니다. 자, 이 정시로 매수한 경우하고 취득시효, 점유는 취득시효한 경우가 다른 것이죠. 매수의 경우는 매수했다는 법률 행위가 주된 것이지만은 이 경우에는 점유 자체가 많이 자기의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점유를 남에게 이전해 버리면 이 경우에는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점유 상실이 해버리면 그때부터 등기 청구권, 그죠? 등기 청구권 10년간 시효 소멸한다는 겁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등기 청구권. 유효한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건 참 여러분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요. 유효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해서 신탁 해지를 한 경우에 신탁관계 종료를 요건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죠? 이유에서 소유명의 이전 등기 절차를 구할 수 있지만은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면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죠? 소유권에 기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두 개는 신탁 종료를 이유로 한 거, 소유권에 기한 것은 전혀 별개의 소송이고, 특히 소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명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등기 청구는 그것이 말소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것이 소유권 이전 등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3장은 명의신탁. 저는 명의신탁에서 한번 얘기했죠. 3장은 명의신탁은 뭐냐면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을 하는
이제 그 X라는 부동산을 이제 을로부터 사서 B형에게 명의신탁한 겁니다. 즉 계약은 얘들끼리 하고 등기는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경우에 신탁 갑이 신탁자가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그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얘가 점유를 하고 계약 당사자는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은 뭡니까? 좀 다시 보겠습니다. 갑이 X라는 부동산을 사서 이제 살렸는데 을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그리고 을이 말이죠. 을이 병과 사이에 계약을 합니다. 하고 또 등기도 이쪽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경우에 보통 그려놔놓고 사형은 누가 합니까? 명의신탁자가 하죠. 신탁계약. 근데 이 두 사람에서 매매 계약은 유예합니다. 근데 명의신탁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자, 부동산 실명법 시행 이후에는 이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그대로 얘한테 취득돼 버립니다. 얘는 아무런 권리가 없고 갑은 을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돈 준 거 내놔라 하는 그런 부당이득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동산 실명법 시행 전에는 어땠습니까? 갑이 을에 대해서 이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실명법 시행 전에 이미 유효하게 명의신탁이 돼 있다가 제때 그 경고하기 전에 이제 그 제대로 된 정리를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갑은 뭘 잃었어요? 이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은 거죠.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거죠. 그럼 그때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할 수 있는 돈이 아니고요.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게 이제 그 대법원에 팔렸는데 재밌는 게 명의신탁 이 부동산 실명법이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기속되는 걸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라고 한 근거가 과연 이게 맞겠습니까?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 못하게 하는 게 부동산 실명법의 취지입니다. 그죠? 이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현재 이제 부동산 실명법 시행 전에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사람은 안 됩니다.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은 을에 대해서 실명법 그 유예기간 이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자체는 좀 무효가 되니까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으로서 X라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탈락할 수 있다.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데 이 판례가 굉장히 이제 좀 비난을 받으니까 이제 어떤 또 새로운 판례를 하나 만들어냅니까? 이 경우에 신탁자가 명의신탁 계속 부동산을 점유 사용해 온 경우를 할지라도 수탁자에 대해서 명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기한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는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죠? 똑같은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인데 일반 매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소멸시효 진행 안 하지만 이때는 진행한다. 양보를 한 것이죠. 그죠? 어느 것이 요거는 좀 그렇죠. 하여튼 간에 부동산 이렇게 나온 판례는 뭐냐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판례가 나오니까 또 이런 판례가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법률이라는 게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서 하나 뭐가 잘못되면 또 다른 하나의 예외가 나와버리고 그런 것이죠. 또 보겠습니다. 민법 부칙이라는 게 우리 1960년 시행된 현 민법 부칙에 보면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그 당시 의사주의였다가 이제 형식주의.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공시를 갖추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매매 계약만 체결되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되어 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형식주의, 성립 요건주의로 오면서 부칙을 정합니다. 이 부칙이 이제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앞으로 6년 내에 처음에 6년 아니었습니다.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소유권 상실한다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어떤 이런 경우는 보면 좀 위헌적 요소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유언이 아니다 됐으니까 되는데, 근데 이 경우에 소유권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때까지 계속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거는 바로 소멸하지 않고 1966년 1월 1일부터 그 6년이 지나 66년 1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등기 청구권 시효로 소멸한다는 겁니다. 시효 취득한 경우는 구민법 시행 중에 시효 취득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여전히 존속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이제 토지의 점유를 계속 하는 한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물권적 청구권 시효 소멸이 되느냐? 자, 본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본건과 별도로 해가지고 시효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가?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 행사 기간은 따로 제정 기간이 있습니다. 빨리 해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점유권에 기해서 뭐 가지고 온다 이런 것은 이건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죠. 문제는 이제 소유권이라든가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 대상이 되느냐.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걸립니다. 청구권이니까. 이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받는 경우에요. 매매계약 해제가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유인론이죠, 그죠? 물권의 유인론, 당연히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해 가지고 원상회복 청구권이 되는데 이거는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해지도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요거 이제 신탁법상 신탁 종료로 인한 이제 어떤 권리자가 있으니 그걸 귀속 권리자라 그럽니다. 귀속 권리에 반한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채권 청구권이니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진정명의 회복 원인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뭐냐면요. 자, 갑에게서 을로 등기가 이전되는데 이게 무효입니다. 그럼 갑은 을에 대해서 어떤 이 소유권자입니다. 원래 소유권자인데 갑은 을에 대해서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죠. 소유권에 기해서. 그걸 할 수 있지만은 야 이 내놔라. 이전 등기 청구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인 겁니다. 이걸 왜 만들어냈냐? 말소는 훨씬 나은데. 예를 들면 이래서는 을에서 병에서 정 한참 뭐 이렇게 갖다 합시다. 그럼 갑은 이 경우에 을, 병, 정을 상대로 전부 말소 등기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도망갔다든가 뭐 골치 아프죠. 이때 정에 대해서 야 내놔라 이전 등기하고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갑의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편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아니고 말소 등기 청구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유권에 기한 것이니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자가 채무 변제를 하면 담보부동산의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가지는데 당연히 이 경우도 소유권에 기한 거죠. 근데 이제 부동산 양도담보라는 건 현재 이제 가등기 담보가 시행돼 버리면요. 가등기 담보 시행돼 버리면 이거는 단순한 담보권이 돼 버립니다. 담보권이 되기 때문에 원래 소유자는 여전히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뭐 이런 이론을 할 건데 과거에는 이제 그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죠?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든 과거의 경우에는 이제 이 부동산 양도 담보를 신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이제 이론이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 일반 제한 물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느냐? 견해는 대립한데 판례는 없는 거 보니까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시험에 나올지 모르죠.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조세의 경우에는 어떠냐? 세금도 일종 금전 청구권이니까 뭔가 시효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조세는 부과권과 징수권으로 나눕니다. 조세 부과권은 뭐냐면 어떤 그 조세 부과
될 수 있는 요건이 되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납세 의무를 막 확정될 수 없는 이 납세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것이 이제 조세 부과권이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요새는 거의 이제 이 부과권 자체가 이제 신고제로 전부 바뀌어 버렸죠. 조세 징수권은 뭐냐면 이 납세자 신고 혹은 행정적 부가처분, 그러니까 이거 신고로 이제 확정된 그 납세금 확정된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행정청이 직접 부가처분한 게 많이 없습니다. 요새는 전부 다 납세자 신고로 다 합니다. 부가처분 확정된 조세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그러니까 납부 이행을 청구하다는 집행하는 게 전부 다 조세 징수권입니다. 과거에는 부가권이나 조세 징수권 똑같이 그냥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요새는 조금 이론이 이제 좀 나눠졌어요. 이 부가권은 일종 형성권이다. 그래서 제척기간 적용합니다. 징수권은 이거 소멸시효 진행합니다. 이제 국세 부과의 원칙적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에 나오는데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이제 좀 다른데, 제척기간 경과 후에 부과 처분하면 무효입니다. 그 자체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고요, 무효입니다. 제일 긴 게 15년, 상속 증여세 중에서 사기 부정행위한 경우에 신고서 제출하는 경우, 그 외에는 상속 증여세 일반 건 10년, 굉장히 크죠. 길죠, 이런 거, 그죠? 일반적인 국세는 5년, 7년, 10년인데 보통 7년으로 보면 됩니다. 법정 신고 기간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 제출 안 한 경우가 되게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7년이 보거든요. 이 과세 표준 신고 제출을 했는데 이게 그냥 부과 안 하는 경우 잘 없지만 5년입니다. 국세 징수권은 전부 다 소멸시효인데 원칙 5년이고 10억 이상 되면 10년입니다. 기산점은 국세 징수 기산점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가 권리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각 법마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이라는 중단 사유가 있거든요. 납세 고지, 독촉, 최고, 교부 청구하는 거, 이건 뭐냐면 일반 민사 집행할 때 거기서 우리도 좀 내놔라, 내달라는 겁니다. 압류. 그다음 민법상 중단 사유도 됩니다. 보통 민법상 중단 사유 판례 나온 거 보면 이제 채무 승인이 많죠. 납세자 징수유예 신청한다든가, 분납 신청한다든가, 이거는 이제 채무 승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단 사유가 됩니다. 그다음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이라든가 연체로 부과권, 이거는 이제 국세처럼 뭐 부과권이나 징수권 구별하지 않습니다. 전부 소멸시효고요. 일반 이제 국유재산에 대한 건 전부 다 5년이잖아요. 5년은 소멸시효가 됩니다. 그다음 이제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권을 가진 경우, 이전 등록 청구권도 이것도 그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데, 내가 지금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점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경우에는 소멸시효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한 경우에 이거는 그렇지 않다. 이전 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는 그렇게 진행한다. 왜냐하면 이거는 목적물 인도 의무 이런 거하고 다르거든요. 원래 그 부동산의 경우에는 목적물 인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게 또 의무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걸 차지하는데, 이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상표 등록 이거 관계없이 그냥 상표 이전 등록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전 노청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이래 말할 수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